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오늘이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네, 이 하지에는 핵감자를 갈아서 감자전을 만들어 먹으면 풍작이 든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비가 와도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모내기가 끝나면서 이 논에 물대기도 해야 하죠.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가장 바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이 가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에는 비가 좀 내려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장마도 일주일 정도 앞당겨져서 다가오는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네, 이 비가 좀 충분히 내려서 이 농작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촉촉하게 적셔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은 별난그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별난그대에서는 다양한 발명가들 그리고 공예가들 참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건 순창에 아주 독특한 발명가도 있었고요. 네. 또 무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정크 아티스트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아주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분인데요. 이분으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분입니다. 힌트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어떤 분인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그러운 여름 향기가 전해져 오는 정읍의 한 깊은 산속. 연녹빛 녹음 사이로 다소곳하게 피어있는 들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평화로운 산중 어딘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비닐하우스 한 채. 어쩐지 조금 으스스하네요. 그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무슨 창고 같기도 하고 곳곳에서 눈에 띄는 정체불명의 장비들이 점점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때 여기 웬 사람이? 척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요.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요, 이 대나무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대나무 없이 못 사는 남자 권상수 씨입니다.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자신만의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무려 15년 동안 대나무 공예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주인공. 술 사업을 했었어요. 대통술을 만들다 보니까 이 대나무 썰어서 짜투리가 나오는 것을 만들다 본 게 이것저것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작품까지 가게 됐습니다. 한번 와서 구경해 보세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아하니 뭔가 제대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의 열정 어린 손길이 닿은 다채로운 대나무 공예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무려 10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따로 공예 기술을 배운 적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감각으로 이 모든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 제일 아끼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봐가지고 대나무는 원으로 이렇게 파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 피어져 버립니다. 굴곡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이것이 제가 만든 것 중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대나무 뿌리라 연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씻고 말려서 다듬어가지고 또 놓아두고 하여튼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 것이 이것입니다. 주인공의 작품에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 서각인데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대나무에 그림을 새기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주인공. 힘들었던 세월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주인공이 한창 뜨거운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을 즈음 어서 와. 아이고. 자, 어때 작품 활동은 괜찮으십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으세요? 이웃들 모두 주인공의 멋진 작품에 매료되어 저마다 구경하기 바쁜데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대나무 공예를 하다 보니 이제는 마을의 인기 만점 관광 명소가 된 주인공의 작업실. 예술적이고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냥 원목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져보니까 대나무의 그 차가운 게 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다 욕심나요. 이왕에 왔으니까 하나씩 골라요. 큰 거 말고 조그마한 걸로. 네, 스피커, 요거. 이거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아, 이거 주세요. 안 돼. 다른 거 골라. 다른 거 몰라? 에이, 그만. 이걸로? 그걸로 하든가. 감사합니다. 오! 아빠 같은 느낌? 항상 이렇게 조용하시고 오시면 항상 작업만 이렇게 맨날 하시고 계시니까 묵직한데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처음에 뵀던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예술성이 강하신 분이구나라고 지금 처음 또 다른 모습을 지금 뵀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갖고 좀, 제가 생각했던 옆집 아저씨는 아니구나. 사실 주인공에겐 그를 따르는 제자도 있는데요. 평소 대나무 공예에 관심이 많았던 정환 씨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상수 씨를 알게 됐고 그야 남다른 공예 솜씨에 반해 스스로 제자를 자처하게 됐다고요. 공정이나 이런 게 아주 단순하게 느껴졌는데 대나무란 성질이 자꾸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것들도 몰랐을 땐 다 벗겨졌는데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나니까 이 결이라는 게 대나무에도 있구나. 별것도 아닌데 뭐 알려줘야지.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또 배우고 느끼고 또 발전이 있는 거 아니요. 연장이라는 좀처럼 작업실에서 나오는 법이 없던 주인공이 제자 정환 씨와 함께 향한 곳은 청량한 기운이 가득한 대나무 숲. 작품에 쓰일 대나무를 직접 구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다는데요. 그런데 얼른 대나무 별 생각은 하지 않고 웬 명상이시죠? 하늘에 내려진 선물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대립해야죠. 본격적으로 질 좋은 대나무를 찾아 나섰는데요. 주인공의 눈에 포착된 것은 맹종죽. 보통의 대나무보다 크고 튼튼해서 공예품을 만들기엔 안성맞춤. 햇대를 피워서 하면 쪼글쪼글 명태같이 쫄아들어 버리잖아요. 오래된 대나무 5년, 보통 6년 이런 것을 비워야 돼요. 새로운 대나무와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더없이 설렌다는 주인공. 애처럼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그리고 성질이 칼 같은 사람 보고 대쪽 같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대하고 사람하고 제일 비싼 점이 그거예요. 오늘 땀 흘린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값진 수확물을 떡하니 둘러매고 의기양양하게 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아이고, 동생 줄라 바빴네. 아이고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음악 소리가 지금 들을 때는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다 꽂으면 확실히 소리가 틀리네요. 20여 년 전에 전통줄을 하신다고 대나무에다가 그것도 넣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나무 또 이제 다른 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도 작업장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그 찻집도 하려고 운영도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나무로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같이 친정열차로 지금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나무로 된 천장에 조명까지. 주인공의 세심한 손길이다. 가게 전체가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네요. 욕심을 저버리고요. 앞으로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또 제 욕심은 서각으로서 상인으로서 거듭나고 싶습니다. 곧고 푸른 기계를 품은 대나무. 그 속에 자신만의 열정을 새겨가는 주인공. 그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타고난 손재주도 달콤한 성취감도 아닌 작품을 본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감동을 전하는 작품,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야, 대나무의 변신은 무죄네요. 어쩜 이렇게 그냥 평범한 대나무가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와. 정말 그 많은 작품 중에 이 권상수 씨가 직접 만든 작품 하나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그 작품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뚜껑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야, 이 소품 상자로 쓸 수 있는 뭐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가 어디쯤 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 이 정도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지역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생방송 뷰라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직접 이렇게 아유, 새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멋진 작품 선물해 주셔서요. 아,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보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멋진 작품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이 실록이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스트레스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숲에 가서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이 도내 한 초등학교 중에서도요, 이 숲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 학생들은 숲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뷰 오늘에서 한재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자연이 보이십니까? 정말 오늘은 이 느티나무를 베개 삼아서 한숨 자고 싶습니다. 뭐 건방져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은요 전라북도 숲꿈학교로 지정된 익산에 있는 천서초등학교입니다. 정말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라. 자, 오늘 이곳에서요, 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인 숲꿈 그림 배운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숲꿈학교 어떤 학교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숲꿈학교 도대체 어떤 학교입니까? 네, 말 그대로 숲에서 꿈을 그리는 학교예요. 이렇게 숲을 가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학교가 2009년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네. 네, 여기 있는 이 모든 학교 숲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숲인데요.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주고 조성해준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졌고 그래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만들어진 거군요. 네.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 있는데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전일제 창의적 체험의 날로서 네. 세 가지 체험이 이루어지고 세 가지 있어요. 체험이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숲속 보물찾기, 네. 두 번째는 나만의 손바닥 식물도감 만들기, 세 번째는 통나무 리스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학생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학생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학습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네. 아이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식물들을 저희가 퍼즐로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춰보고 숲속에서 똑같은 모양의 보물을 하나씩 숨겨놨어요. 네. 그 보물을 찾아오면 곤충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체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몇 학년? 4학년 4학년? 이름이 뭐예요? 도영준. 도형준. 조형준. 조형준. 자, 이렇게 나와서 학습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퍼즐하는 거. 퍼즐하는 거. 예.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진 찾으러. 사진 찾으러. 보물 찾으러.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하고 나서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식물을 더 알게 된 거? 식물도 알게 된 거? 네. 식물 아는 이름 몇 개나 있어요? 철중 배기로 접시 있고 어. 또 그 붓꽃 어. 또 식물이요? 식물. 또 그 단풍? 이거 뭐 찾은 거예요? 개망초. 개망초. 이게 이제 개망초구나. 체험 학습하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모험하는 것 같아요. 모험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체험 학습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채취해 와서 네. 자기가 그 특징이나 관찰 결과를 정리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식물 도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무궁화하고 단풍. 이거 단풍 이제 따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붙이기 어려워서 그렸고요. 이거는 이따가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뷰 시청자 여러분, 자녀분들과 함께 가까운 숲으로 나들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뷰 오늘의 한재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뭐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 이럴 때 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시 있으세요? 아, 저는 이 국어 시간, 특히 시를 정말 좋아해서 네. 별명이 문학소년이었어요. 정말요? 시라는 시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신석정 시인의 시도 뭐 한두 편 정도는 암송을 하고 계시겠네요. 임주영 아나운서가. 문학소년이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생각이 나서 제가 네. 좀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임지용 아나운서는 문학소년은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나죠? 그런데 이 신석정 시인이 우리 지역 부안 출신이라는 건 더 모르셨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부안 출신이었어요. 맞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왠지 지금 알게 되신 것 같은데요. 티나요? 네, 티 납니다. 예. 자, 오늘 전국 보물지도에서는요, 신석정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안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니야.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배고프다. 그럼 부안으로 가세요. 부안 가면 뭘 먹을 게 있나? 채워줄 게 있습니다. 채워준다고? 그래, 부안으로 가자. 채워준대. 아니, 부안에 오면 허기짐을 채울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선생님, 이 부안에 오면 허기짐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새로 나온 먹을 건가? 아니, 선생님, 이거는 책이잖아요. 정신적 공복을 채워주는 그 시집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뭐 많은 책을 지금까지 한 20권 가까이 읽어봤는데, 신석정 하면은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1세대 시인이라고 봐야겠죠. 정지용 시인, 박용철 시인, 김영랑 시인, 그런 여러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호남의 명맥과 정신을 지켜낸 훌륭한 시인이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박한 삶의 풍경을 시로 녹여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시인 신석정. 그는 민족의 아픔을 껴안으며 시대를 밝히는 촛불이었습니다. 산과 바다, 바람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부안. 예술인과 문학인들을 많이 배출한 이곳에서 어린 석정은 자연스레 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이 공원을 거닐어 보니까, 야,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시가 그냥 탁탁 떠오른다.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어떻습니까? 아주 엉터리입니다. 아니, 엉터리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좀 비범하고 또 남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석정 선생님은 좀 어떠셨나요? 석정 선생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6학년 때였는데 한 학생이 수업료를 못 내서 예. 일본인 선생님이 이제 꾀를 벗겨가지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와라 뭐 이런 벌을 주는 겁니다. 야만적인 일본인 선생에 맞서 동맹 휴학을 일으킨 소년 신석정. 그는 무기정학을 받고 학교를 쉬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정의감을 소유했던 석정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 그 반아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네. 혹시 신석정 선생님이 초등학교 입학을 19살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대로 했고 불면의 밤을 오래 지새면서 명상하고 골똘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자기 정신을 길렀다, 고양시켰다. (1924년) 18의 석정은 기우는 해라는 시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 후 여러 문인들을 만나 문학적인 성장을 이루지만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죠. 워낙 이 신석정 선생님이 시 한 편 내면 원고료 들어오고 이게 풍성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별장 개념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서 살지 않았을까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 소작을 붙여가지고 인근의 전답을 빌어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겨우 양식을 하는 정도. 우리 말로 써진 시는 숨어서 읽었지 일본어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아온 한 생애였어요. 궁핍한 삶에도 불구하고 펜을 놓지 않았던 시인 신석정. 청구원 주변의 산과 구릉을 바라보고 서해의 바람을 맞으며 써내려간 그의 시들은 첫 시집 촛불과 두 번째 시집 슬픈 목가로 발표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석정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으세요? 우리 학창 시절에 제가 최후 제자입니다. 마지막 1학년 때 국어를 배웠어요. 시 명강을 들었죠. 이분은 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정신의 채찍질을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몽롱한 정신을 깨우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시 속에는 암울한 시대를 오롯이 맞서 싸운 뜨거운 가슴도 담겨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실을 고민하고 스스로 촛불이 되어 시대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시를 읽잖아요. 그러면 자연 친화적이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약간은 좀 시에 반항적인 게 있다. 조국이 그야말로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이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밀하게 응축하고 있고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그런 데까지 연유하고 그래서 일제 경찰이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이 감시의 눈이 그냥 철저히 뒤를 따랐죠. 민족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따뜻한 위로가 되고자 했던 참 시인, 참 지식인 신석정. 그가 꿈꾸던 세상, 그가 노래하고 싶은 세상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 신석정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절 시대를 밝히는 촛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꼭 선생님의 시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신석정 시인 하면 자연 친화적인 시를 많이 쓰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정의감 넘치는 이 어린 시절부터 항상 이 시대와 호흡하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석정 시인의 좌우명이 산과 물처럼 변함없이 높은 지조를 가지고 사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좌우명대로 쭉 살아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처럼 좀 산과 물을 닮아서 반듯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산 하니까 막 시상이 떠올라요. 산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웅 씨?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이 석정 문학관과 고택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안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장승 보신 적 있으세요? 깜짝이야. 장승이라고 하면은 사실 마을 앞에서 이렇게 입구를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인상을 쓰고 있지 않나요? 내쫓으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충북 괴산에 가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장승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나무에 환한 미소를 새기고 있는 작가를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출연료를 올려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출연료를 올려주시고 잠깐만 저희 소원 좀 빌고요. 날마다 좋은 날 있게 해주. 왜요? 왜 갑자기 하늘타를 보여주고 그래요? 세상에는 저거보다 웃는 장승이 있어요. 하늘타리고 막 무슨 웃는 장승? 거짓말! 웃는 장승?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무들과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찾은 한 사람. 그는 어떻게 웃는 장승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웃는 장승이 있다고? 웃는 장승을 찾아 도착한 곳은 괴산군 간물면. 이게 웃는 장승 있어요! 와, 진짜 웃고 있네. 와, 진짜 커요. 어머니. 여기 웃는 장승 요거 만드신 분 어디 사는지 아세요? 요 넘어가면 있어요. 저쪽이요? 네. 생긴 게 워낙 특이하니 마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 와, 야, 다 웃고 있네. 입이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어허, 이분이 혹시 웃는 장승 만드는 그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 서보세요. 여러분, 닮았죠? 아니, 얼굴 보고, 거울 보고 조각하셨나봐요. 그래요? 어머머머, 정말 쏙 빼닮았네요. 장승마다 재미난 표정도 표정이지만 그 전에 더 꼼꼼히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통나무들. 나무 진짜 크다. 와, 이걸로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이중들 너무 큰 것들은 이제 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작품을 위해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나무를 구해다 쓴다고 하네요. 와, 진짜 선생님 손 닿으니까 장승이 점점 표정이 생겼어요. 엄격히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재미가 없으면요. 그리고 흥미가 없으면 못해요. 딱. 어디 그뿐인가요? 웃는 장승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이 그 세월에 녹아들었을지 성경 씨도 잘 느끼고 있겠죠? 덕분에 마을은 한 해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으니 강성철 작가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 몸은 내서 하고 그래도 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착해갖고 포기하고는 달리고 그래서 인정도 많고. 하지만 한창 나무를 깎고 다듬는 그 순간순간만큼은 끈기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기 마련인데요. 아이고 안쓰럽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또 제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서 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서로 존중하는 위치에서 일할 때만큼은 확실하게 서로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지켜봐주면서 도움 줘가면서 결혼할 거지. 강성철 작가의 든든한 동반자 아내. 나무가 이어준 귀한 인연이니 언제 어디서나 쿵짝쿵짝 더없이 좋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닭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그러면 좋지. 아내와 마냥 이렇게 웃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여유는 잠시뿐입니다. 목공예에만 매달려 하루가 모자란 상황에 괴산으로 이사 온 후 텃밭 농사의 동물들까지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처럼 북적북적이는 풍경은 아마도 형제 없이 홀로 살아온 그에겐 오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 큰 사고로 평생 허리를 곧게 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목공예를 처음 접한 그 후 기능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석탑 산업훈장은 물론 전통 명장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험악스러운 얼굴들을 가지고서도 깎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겁내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그렇게 목공예를 배운 지 10년째 되던 해 그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하회탈처럼 환히 웃는 표정을 장승에 새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부둥켜 있는 것 같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웃는 장승은 물론 다양한 작품들로 이만하면 지역을 알리는데 1등 공신한 셈이죠. 때로는 그 옛날 거 복원 작업할 때는 그 모습 그대로도 복원해줘요. 하지만 이제 저한테 의뢰한 거, 제작품 의뢰할 때는 이제 거의 다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다가가기 쉽게. 네, 그렇죠. 누구나 좋아하게. 그날 오후 웬일인지 공방 전체가 들썩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동안 만든 작품을 설치하는 날. 그렇게 30여 분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충주 수원보의 어느 한 마을인데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냥 길을 보게. 익히 강성철 작가의 입소문을 듣고 부탁했다니 장승을 실어다 옮기고 설치하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 신경 쓰이는 건 당연지사. 여기에 또 한 달 동안 깎고 다듬으며 그만큼 정도 쌓였을 터. 그렇다고 두고 가려니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운하진 않으세요? 또 이렇게 와서 사랑받고 있으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도 주고 웃음도 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기쁘죠. 서운한 마음 대신 고맙다 말하는 강성철 작가.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와 나무가 함께한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지켜주고 행복도 가득 전해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새로 연긴 공방이 조금 더 번창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더 좋겠고 내 생각입니다. 장애와 마주했던 지난 날들. 하지만 나무를 만나면서 그의 생각과 꿈은 달라졌습니다. 훗날 장승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그날까지 강성철 작가의 유쾌하고도 멋진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우리 지역은 메르스 확산이 점차 주춤하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메르스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자연휴양림 같은 곳으로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해요. 네, 싱그러운 숲에서 산림욕을 즐기면서 이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피톤치드라고 하죠. 이 피톤치드 효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소개해드립니다.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시끄러운 소음을 피해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싱그러운 여름 숲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길게 퍼지는 나무 사이에 제가 놓여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되게 힐링이 되고.
수고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땀을 식혀주고 지친 몸과 마음을 기댈 든든한 나무가 있는 숲. 리나와 함께 초록 산책 떠나보시죠. 대전 사람들은 좋겠네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녹음으로 우거진 숲, 장태산 휴양림이 있으니 말이죠. 집 밖으로 나서기 꺼려지는 여름이지만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숲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흙냄새, 나무냄새, 풀냄새를 맡으며 초록 세상으로 리나가 발을 들이네요. 오늘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오면서 조금 걱정했어요. 날씨도 덥고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와보니까 산보다는 약간 숲 같은 느낌이라서 걱정 다 버리고 그냥 시원하게 힐링하러 가야겠죠? 374m. 동산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나지막한 높이지만 대전 관광 명소의 하나로 꼽히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울울창창한 메타세카이어 숲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진짜 높이 올라가네요. 여기는 산은 산 같지 않고 나무는 소나무 대신에 무슨 거대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 나무가 뭐지? 와,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어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보고 리나는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흔히 보던 나무와 달라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원래 메타세콰이어는 살아있는 화석 식물로 불리는데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공룡시대 때 살았던 나무라고 하는데 일본 학자가 화석에서 잎을 발견하여 메타세콰이어라고 명명을 했다 해요. 그러던 중에 중국 양쯔강 상류에서 현존하고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발견해서 세계 학회에 보고를 해서 살아있는 화석 식물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독특한 나무가 빼곡히 숲을 이룬 장태산은 아름다운 길로 입소문이 퍼졌는데요. 볕 좋은 날 소풍 가기에 좋고 더위를 피해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도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숲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지난 1973년 나무를 사랑한 고 임창봉 선생이 평생 사업으로 조성한 숲입니다. 언제나 맑은 산소가 퐁퐁 솟아나는 푸른 숲. 그늘 밑에서 낮잠을 즐기고 한가롭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느슨하게 풀립니다. 그 휴양림에 오면 일단 마음이 좀 안정이 잘 되고요. 그래서 책을 봐도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태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서 하루 와서 쉬었다 가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에 주는 발산되는 그런 피톤치드, 테르펜계 물질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살균 효과를 주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준대요. 또한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네.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준대요. 최근 메르스 사태가 번지며 오히려 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숲속 피톤치드 효과 때문인데요. 특히 산 꼭대기보단 중층부에서 피톤치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나무 밑동이 아닌 허리춤에 서서 숲과 교감하는 일은 에코로드가 있어 가능한데요. 시선을 확 높이면 나무에 둥짙은 새나 다람쥐, 청설모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코로드는 총 길이가 556m나 돼요. 네, 이 길을 걸으면서 지상에서 볼 수 없던 그 생태, 메타세콰이어의 생태를 중층 이상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감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숲속에 그 사이에 걸어가는 느낌. 그 정글숲에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시원해서 좋아요. 그렇죠. 네, 기온이 이 숲속이라 도심의 기온보다 한 3, 4도는 낮아요. 상하 좌우 빈틈없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에어컨 부럽지 않은데요. 에코로드 산책길 끝에는 나무 꼭대기와 맞닿은 스카이 타워가 기다립니다.
강철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곳인데도 걸음을 옮길 때마다 휘청대는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오를수록 시원스러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마치 초록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여기 나무끝을 한번 보세요. 나무끝도 다 보이죠? 와, 이제 거의 다 왔나 봐요, 저희. 네네,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네. 하늘도 보이고 나무의 주력색이. 네. 아, 진짜 저 아름다워. 바위들도 보세요. 저 바위들도 보시고. 전망대에 오르면 메타세콰이어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요. 시야를 덮은 실록이 어떤 화려한 꽃보다 아름답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꼭대기로 올라오니까 메타세콰이어 꼭대기가 보여서 너무 싱그럽고 좋습니다. 좀 떨리고 무서웠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진짜. 똑같아 보이는 숲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풍경으로 읽히는 법이죠. 투명하게 비치는 푸른 잎에 눈이 즐겁고 편안한 길에 걷는 맛도 좋은데요. 둘러볼수록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태산 휴양림에서는 입장료, 주차료, 또 숲체험 모두 무료입니다.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네네. 또 하나 장태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는 바로 등산인데요. 휴양림의 명성에 가려져 등산로가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숲속의 집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면 능선을 휘휘 돌아 목적지에 오를 수 있는데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전망대에 다다릅니다. 맑은 용태울 저수지 물 위로 푸른 산이 그림자를 깊게 들이운 풍경. 두 발로 걸어오른 사람만이 호쾌한 경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저 물이 있죠. 네. 마치 우리나라 지도 형상 같지 않나요?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 위에 정자가 또 하나 있고, 그죠? 네. 네, 그 정자 이름이 팔마정이라는 곳이에요. 네, 팔마정은 이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한 마을이 있었대요. 그 마을이 8마리 말이 물을 먹는 형상을 닮았다 해서 팔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정자도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땅 위에서 잘 보이지 않던 숲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숲이 사람을 치유해주듯 아름다운 숲을 간직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야겠죠. 제가 아침부터 장태산을 즐기고 있는데요. 낮에 더울 때는 나무숲에서 그냥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이렇게 전망대까지 올라가니까 또 새로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 장태산 잊지 마세요. 복잡한 도심을 탈출하고 싶을 때 뜨거운 태양에 시원한 바람과 한적한 숲이 그리워진다면 빽빽한 빌딩 숲에서 나와 장태산 푸른 숲으로 가슴 깊이 피톤치드 향을 들이마시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충전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 시간입니다. 네, 늘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김범준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는 야채 오징어 마리하고 또 한 가지는 깻잎에다가 단호박을 넣어서 각종 견과를 넣어갖고 마리를 두 가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마리 요리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김밥도 있고요. 그렇죠. 계란말이나 네. 뭐 김말이, 제가 진짜 예. 김말이 좋아하는데 그렇죠.
뭐 맛이 없는 마리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제가 단호박을 가지고 깻잎을 한번 말아보겠다 해서 한번 오늘 만들어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가 이 채소 오징어 말이 또 예, 그다음에 깻잎 단호박 말이 예. 이 두 가지 요리입니다. 레시피를 먼저 화면으로 배워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먼저 야채 오징어 마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2마리하고 오이 2분의 1개, 노랑 파프리카 1개, 빨강 파프리카 하나, 그다음에 오징어는 제가 칼집을 살짝 놔가지고요. 칼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 이렇게 다른 거 안 넣어도 됩니다. 쉽게 껍질이 벗겨질 수 있거든요. 네. 칼집은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하기 때문에 소금을 약간 풀어가지고 살살살 말으면 우와. 저렇게 동그라지게 말아지거든요. 네. 우와.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건져서 찬물에다 일단 담궈 놓으시고, 네. 찬물에다 예, 찬물에 담궈 놓으면 이렇게 더 이제 꼬들꼬들해지거든요. 얼마나 담궈놔야 돼요? 그냥 따뜻한 기만 없애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각종 야채는 이제 좀 한 5cm 크기로 달라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이 쓸 때는 당근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파프리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추는 끓는 물에 센 걸로도 드실 수 있으니까 살짝만 데쳐가지고 또 찬물에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파란해지거든요. 그럼 오징어에다가 데친 오징어에다 이제 각종 파프리카, 그다음에 오이, 각종 야채를 넣어가지고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이미 뭐 말려 있어요. 네네. 네. 한입 크기로 썰어가지고 요즘에 미나리가 질겨가지고 이제 부추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부추를 이렇게 감는 걸 쉽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 나중에 묵잖아요. 그냥 집어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추장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추장, 그다음에 마늘, 설탕, 그다음에 식초 한 큰술 이렇게 각종 넣어갖고 깨소금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만 완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주부들한테 쉽게 알려드려야 또 해먹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단호박, 깻잎말이 튀김을 좀 해드릴게요. 단호박 4분의 1개, 깻잎 8장, 수삼, 대추, 밤, 잣 이렇게. 그다음에 밀가루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껍질을 칼로 제가 벗겼는데 요즘에는 무 깎는 칼로 벗겨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찌면 이 호박이 고실고실하고 이렇게 눌러보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박은 다른 거에 비해 잘 깨지기 때문에 그냥 젓가락으로 수저로 이렇게 깨면 되고요. 그다음에 밤이나 수삼, 그다음에 각종 그 건가루 같은 거는 이제 쓸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걸 준비하면 지금 되겠죠?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또 호박하고 같이 그냥 버무려서 해도 돼요. 미리 버무린 다음에? 버무린 다음에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네네. 갖고 양쪽을 말아서 빠지지 않게끔 양쪽을 말아갖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끝트리 부분에 녹말가루 묻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붙은 접착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치자물로 제가 치자물 내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밀가루는 박력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치자물로 하면 더 노란해져갖고 색깔이. 더 맛있게 또 보이게끔 튀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튀김 온도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60도에서 170도 정도에서 튀겨야 된다. 저렇게 튀김옷을 입혀서 그렇죠. 튀겨주고요. 저렇게 보면 거품이 막 굵잖아요. 좀 익을 때 되면 거품이 이제 짜그러지거든요. 쪼원해지거든요. 작아져요. 그럴 때는 다 익어진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색깔이 예뻐요. 완성이 되네요. 당장 한 입에 쏙쏙 넣고 싶은 두 가지 요리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 두 가지 요리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말 보기에도 예쁘고요.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진짜 이 오징어 마리는 생긴 게 꼭 김밥처럼 생겼고 그러니까요. 이쪽은 또 제가 분식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말이 튀김 김말이 생겼어요. 튀김 같이 했는데 안에는 좀 다르죠. 색깔도 더 예쁘고. 더 예쁘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호박이 여성분들한테 좋잖아요. 붓기 거도 내리고 그다음에 요즘 철이 또 오징어 철이에요. 좀 더 지나면 이제 총알 오징어라 해서 조그만 오징어로 갖고 이제 회도 드시면 더 부드럽고 더 맛있고 제철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두 가지 요리 다 얼른 먹고 싶은 막 군침이 돌게 하는 그런 음식인데 전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쫄깃한 오징어냐 아니면 바삭한 튀김이냐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는지 뭐 일단 다 먹긴 할 건데요. 자, 그럼 제 앞에 오징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 쫄깃쫄깃한 오징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오징어 말이.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초장을 찍어 초장이니까 먹으면 되나요? 네, 이거 좀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초장도 아까 직접 셰프님께서 제가 만든 초밥이에요. 자, 먹어볼게요. 아이고. 드셔보십시오. 근데 제가 입맛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지금 침이 나와가지고 아니
물론 뭐 오징어도 좋지만 사실은 이 깻잎의 네. 이 향, 제가 깻잎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깻잎에 꼭 싸서 먹는데 맞습니다. 그 우아한 맛을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이따가 네. 이걸 먹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옆에 막 드신데 그 야채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외면하려고 해도 이 소리가 계속 들어와서 맞습니다. 네, 외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지금 막 네. 뭐 쫄깃쫄깃한 오징어에 그 안에 이제 소리 들으셨겠지만 그 채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그 채소에 또 초장도 직접 만들어서요. 뭐 자극적이지 않고. 네, 그렇게 시지 않고. 네. 정말 산뜻하게 가볍게 집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놓으면 파티 음식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집안 남편분들한테도 술안주에 또 진짜 뭐 간편하고 금방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손님 오셨을 때 이 술안주로 진짜 내기 네, 좋을 것 진짜 같은 게 편합니다. 예. 모양이 네. 참 예뻐요. 칼집을 이렇게 예쁘게 내는 뭐 방법이 있나요? 아, 있죠. 칼집을 이게 한 번에 해서 반듯이 넣었으면 다음 방향에다 사선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네네. 또 보면 오징어를 이렇게 보면 마른 오징어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징어를 이렇게 불에다 구우면 어떤 부분은 잘 안 구부러지지만 어떤 부분은 막 잘 구부러지는 쪽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칼집을 들 때 내장 부분 쪽에다 넣어야 돼요. 등 쪽이 잘 말아지거든요. 네. 이게 싹 하면 그 등 쪽이 쏙 말아지 않고 동그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오징어 채소말이 정말 맛있는데 이게 맛만 좋은 거예요? 오징어가 어디에 좋은 겁니까? 아, 오징어가 네. 또 성분이 타우린 성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피로 회복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파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타우린 성분이 피로를 이렇게 제거해 주거든요. 거기에 넣고 그다음에 그 소풀이 할 때도 또 좋거든요. 네. 여기 오징어국 끓여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마리아하고 오징어국 끓여서 드시면 네. 오늘 저녁 때는 피로를 풀지 않을까. 자, 임지웅 아나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동안 이미 저는 들고 네. 있습니다. 네. 단호박 깻잎말이 한번 드셔보시죠. 이 단호박 깻잎말이 튀김이 색깔도 참 예쁘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네. 들리세요? 네. 어떠세요, 맛이? 바삭바삭하면서 속에 있는 단호박의 달콤한 향, 그렇죠. 달콤한 맛, 그리고 깻잎의 이 깻잎 향이 싹 섞이면서 그다음에 인삼향까지. 어떡해. 건강해지는 느낌이 막 네. 인삼향까지.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치자물로 그 반죽을 해서 그런지 그 색깔도 예뻐요. 예, 정말 예쁘죠. 이게 임의적인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더 맛있게 보이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김을 만들 때 좀 네. 더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그렇죠. 하는 방법, 비결.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는 알고 있지만 기억 못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계실 것 분들을 같아서. 보통 튀김을 하실 때는 이 얼음에다가 반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밀가루를 너무 막 젖으면 안 됩니다. 글루텐 성분 때문에 이렇게 막 찐득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이 반죽하는 거는 그냥 희뜨은 하얀 네. 밀가루가 보일 수 있게끔 그냥 반죽만 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살짝 넣어가지고 바로 튀겨내시면 바삭거리고 더 쫄깃거려질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요리에서 뭐 주의할 점이나 마지막으로 좀 팁을 알려주세요. 네. 뭐 항상 튀김 요리에는 제가 화상 조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단호박을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안 익으면 또 씹힐 때 그러기 때문에 좀 잘 익혀서 드시면 되겠고 네. 그 안에 있는 견과류를 보니까 좀 크게 해가지고 직접 같이 비벼서 한 다음에 말아줘야 더 이렇게 탄탄하게 말아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오징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안쪽, 내장 쪽에다 칼집을 넣어야 더 이쁘게 말아진다. 네.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범준 셰프님과 뭐 건강하고 맛있는 마리 요리 두 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레시피는 생방송교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요리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며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25일입니다. 주식회사 신화에서 회계 및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성별, 연령, 경력 제한은 없고요. 정읍지역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25일 목요일입니다. 주식회사 RF세미에서 시설안전관리 기사를 채용합니다. 완주군 인근 거주자며 운전 가능자, 2교대 근무자를 환영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이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금산에서 생산 직원을 모집합니다.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요. 성별과 연령,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무지는 김제고요.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입니다. 도내에 메르스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격리 관리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관광객들도 전북을 다시 찾고 있고요. 도내에서는 이 메르스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르스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뭐 홍삼이나 마늘, 양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네요. 네, 뭐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일 텐데요. 잠깐 반짝 드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는데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